반갑습니다. 마음 랩소디입니다. 마음의 원인이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예를 통해서 마음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반말하고 예의 없는 사람 때문에 불쾌하고 화가 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도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살면서 인생에 큰 획이 될 만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초특급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수행 모임을 갔었는데 거기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서로 존댓말을 하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1살이 많든 10살이 많든 그냥 서로 당연하게 존중하며 존댓말을 해야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보다 한 학년 어린 고등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1월생이라 빠른 생일인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 제가 빠른이다 아니다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여튼 제 입장에서는 한 학년이 어린 고등어라는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반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 갈치야, 가서 물 좀 가져와. 황당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갈치 언니 물 좀 가져와도 아니고 갈치야 물 좀 가져와? 얼떨결에 물을 떠다주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동안이라서 그런가? 내 나이를 모르나? 가서 정중하게 저 몇 학번이에요 라고 제 학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어차피 너 나랑 생년 똑같잖아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너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하고 있는데 실상 나보다 생일도 훨씬 늦으면서 어디서 반말도 아니고 야자를 해?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매우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화가 나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왜 이렇게 괴롭고 불편하고 화가 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의 없는 상대를 본 순간 불쾌한 마음이 들죠. 참 개념 없네. 가정교육 못 받았나?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상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 가까이 하지 말자. 저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에 대한 의문과 평가와 여러 다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 그 순간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스톱! 이 모든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경계다. 지금의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 지금 고등어가 나보다 생일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반말에 야자까지 했고 그런 고등어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짜증과 화가 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성찰해 보았어요. 마음이 계속 바깥을 향해 갔습니다. 내가 언니 대우하라는 것도 아니고 꼬박꼬박 존댓말 잘하고 있는데 왜 반말에 야자를 하는 거야? 네가 문제지. 서로 존댓말하면 문제 없잖아. 원인이 계속 상대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화솔루션 2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마음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면 나는 영원히 부자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은 절대 상대방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다. 제 괴로움의 원인을 내 안에서 깊이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에게 반말을 한 고등어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것 같지만 실은 내 마음에 깊이 자리한 반말하면 안 돼. 반말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거야.
예의가 없는 것은 날 무시하는 거야 라는 마음의 분별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예의 있는 것, 저것은 예의 없는 것 나누게 되고 예의 없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의라는 것은 실상 삶에서 서로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일 뿐이죠.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권 나라에서는 존댓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 반말한 고등어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반말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구나. 그러고 보니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평소에 누군가에게 말을 잘 못 놨어요. 고등어와의 관계에서도 고등어가 반말을 할 때 저는 계속 존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치야, 이것 좀 도와줘. 고등어씨, 왜 반말하시는 거예요? 따지면서도 존댓말을 놓지 못했어요. 이 관념과 분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반말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반말해도 돼. 예의 좀 없어도 돼. 좀 나를 무시해도 돼.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도 고등어한테 확 반말을 해버려야지.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반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확 반말을 해버렸습니다. 고등어야, 밥 먹어. 결국 현재는 서로 하하호호하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생각이 새롭게 전환되었어요. 반말하는 건 친하게 되는 방법일 수 있구나. 예의 없다고 꼭 나를 무시한 건 아니구나. 나랑 친해지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구나. 이해되셨나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도 계시고 또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래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꼭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함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 계시죠? 구독을 누르시는 건 무료입니다. 구독은 좋은 콘텐츠를 세상에 알리는데 합력하는 길입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 마음의 행복과 자유를 향해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빕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잔소리 타임. 주의사항, 잔소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시청 금지 바랍니다. 제가 실은 우연한 기회에 이 고등어에 대한 고민을 어머니께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막 웃으시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호랑이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띠 한 명이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하면서 이 호랑이 모임을 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그 소띠 언니의 주민등록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소띠가 아니고 뱀띠였습니다. 즉 3살 어린 동생이 1살 많은 척하면서 언니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 안 나셨냐고 여쭤봤어요. 어머니께서는 너무 재밌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언니 더 언니라고 부르며 일부러 속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화나는 원인이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면서도 용납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이, 마음이 용납이 안 돼요. 왜? 이미 의식의 습관이 밖으로 향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향하는 이 의식의 습관을 다시 안으로 돌리고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참 자유를 얻겠다 라는 염원을 챙기셔서 꾸준히 함께 공부하시면 언젠가는 밖으로 향했던 마음의 습관들이 안으로 쉽게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꾸준히 함께 공부하시길 빕니다.
화이팅!